저는 늘 이런 자리에 서면 저를 역사학자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숨겨진 다른 직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소개할 가족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인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15분 동안 저는 저의 역사, 전공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 가족신문과 관련된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과거를 얼마나 자세하게 기억하시는 편이십니까? 혹시 1987년 1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그런 황당한 분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은 나쁜 기억은 잘 안 잊어버리고 소소하지만 행복한 기억은 잘 잊는 편입니다. 저도 별로 기억력이 좋은 편은 아닌데요. 아마 여러분보다는 소소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게 좀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가족신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맛배기만 보여드릴까요? 저는 1987년 1월 2일에 가족들과 함께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고 하는 영화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1월 7일에는 제가 있는 중학교의 교지 편집인으로 교지를 편집하고 편집 후기를 쓰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지난 28년 동안 저의 가족에 매달 있었던 일들은 소소하게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족신문 때문이지요.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그러니까 1984년 5월 25일 가족신문 창간호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차례 빠짐도 없이 가족신문이 늘 나왔습니다. 10년 동안은 매달에 한 번, 그 다음부터는 격월간으로 계속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이 잘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실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찢어지려고 하는데요. 바로 28년 전에 나왔던 가족신문 창간호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대형 작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메뉴를 보시면 호수와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바로 가운데에 비둘기집이라고 하는 제호가 있고요. 그 왼쪽에는 가훈, 자강불식이라는 가훈이 있고 오른쪽에는 발행 편집인, 다음에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신문의 포맷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버 스토리인데 커버 스토리를 보면 저희 아버님께서 비둘기집 창간을 축하하며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보면 이 제법인데요. 앵글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인물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제가 직접 그렸던 4컷짜리 만화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면 이제 드디어 가족신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집 소식이 있는데요. 이 소식 중에 핵심은 바로 이 네 번째, 제 동생이 학급신문 편집인으로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바로 저희 동생이 4학년 때 학급신문 편집인이 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 집에서도 한번 가족신문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지금의 이 신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이것을 한 10부에서 20부 만들어서 저희 친척들에게 나눠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반응이 왔습니다. 2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당시에 나왔던 2호인데요. 이 기본 포맷은 비슷합니다만은 이 커버 스토리에 보니까 사촌 누나께서 훌륭한 가족신문 감탄하시는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초등학교 6학년인 제가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의 일기를 썼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면 정말 유치찬란하거든요. 그 다음에 당차게도 2호부터 비둘기집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어디로 연락을 해달라, 이런 내용까지 넣습니다. 점차 독자들이 정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친척들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의 친구분들, 그리고 이웃집, 그리고 저희 친구들, 저희 선생님들이 축적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새 저희 신문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23호에 실려 있습니다. 23호에 보니까 KBS TV에 소개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신문이 당시에 유행하는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 오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저 조영원 군의 그 비둘기집에는 지금 어떤 그 글들을 주로 싣고 있습니까? 먼저 그 각 달에요. 주제되는 내용을 싣고 그 아래는 그 달에 있었던 저희 친척들 뉴스나 저희 집 가정의 뉴스를 싣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명언이나 만화, 그리고 주장하는 글 등이 들어가게 돼요. 이것은 창간식복 기념 메시지까지 지금 싣고 뭐 독자들의 글도 실리고 또 가족들의 생신 축하. 그래서 몇 부나 발행해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30부 정도 발행했는데요. 네. 지금 요즘에는 한 50부로 많이 늘어났어요. 네, 편집.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신문이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더 극적인 변화는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저희가 가족신문을 10주년을 기념해서 지난 10년치를 모아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비둘기집 아이들이라는 책인데요. 물론 아마 출판사는 이거 내고 망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신문이 TV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MBC에 나오는 아침 만들기라고 하는 프로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당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던 순간에 사회자였던 손석희 아나운서가 맨 마지막 클로징 멘트로 했던 말이 저의 인생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님은요? 약간은 예, 예. 아무래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그런 네, 거에. 그래요. 점점 그 가족 신문도 굉장히 발전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뭐 결코 기성의 신문에 뒤지지 않는. 예. 저는 그 서울 정도 600년 해가지고 타임캡슐도 묻었는데 네. 거기 바로 이런 신문 같은 것이 그래요. 들어가는 것이 훨씬 뜻깊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연락 없었어요. 예. 아직 안 묻었으면 연락 좀 해주기 바랍니다. 네. 서울시장님. 예. 정말 방송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 다음날 서울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저희 가족신문을 좀 검토해보겠다고 말이죠. 그 결과 저희 10년치 기록이 앞으로 400년 후에 열릴, 즉 서울이 수도가 된 지 1000년을 기념하는 서울 정도 1000년 기념, 즉 2394년에 개봉될 타임캡슐에 묻혀서 같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2394년.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10년 동안 꾸준히 가족신문을 발행한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400년 후에 개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는 무게감은 저에게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오랫동안 보존되는 기록 문화가 가진 그 무게감이랄까요? 맛이랄까요? 이런 걸 직감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무렵부터 저는 역사학자로서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족보와 그들의 기록을 찾아다니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기막힌 우연의 일치일까요? 타임캡슐에 들어간 이후에 제게 있어서 가족신문을 만드는 의미가 좀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가족신문을 그저 재미로 혹은 주변의 친척들의 격려와 칭찬이 좋아서 만들던 것에서 이제는 400년 후까지 중단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오래 만들었을까? 한번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창간호부터 지난달에 만든 것까지를 가지고 제가 강연하고 있는 이곳의 무대를 한번 메꿔보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보실까요?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오래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저 시간을 걸려서 저렇게 하나하나 PD 2명과 저와 제자 1명이 가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는 저렇게 뻗었습니다. 자, 저렇게 배열하는 데만큼 1시간이 걸렸던 가족신문의 내용을 채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정말 하나하나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28년을 모아놓으니까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지속성의 힘이죠. 꾸준한 글쓰기와 집착이 가져온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래서 그런지 끈질기게 받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남들이 별로 보지도 않는 가족신문을 왜 그렇게 오래 만들었냐는 거죠. 정말 28년 동안 단 한 차례 중단될 위기도 없었느냐고 말이죠. 왜 없었겠습니까? 크게 2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대학 입학 시험에 2번 연달아 떨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저와 2살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요. 제가 삼수할 때 제 동생도 고3 수험생이 된 겁니다. 이쯤 되면 1년 정도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저희 아버지께서는 대학 입시와 동일하게 가족신문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궁여지책으로 꾀를 내신 것이 바로 여러분 다 아시는 이소무화를 가지고 가족신문의 면수를 채워나가는 것을 1년 동안 지속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년을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2번째 위기는 저와 동생이 모두 각각 박사 논문을 쓰겠다고 각각 중국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2003년도에 다가왔습니다.
가족이 이제 뿔뿔이 흩어졌으니 이제는 쉬어도 될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당시 점점 세력을 떨치고 있는 이메일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동생에게 원고 기사를 받아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기사를 모아서 중국에 있는 저에게 보내면 제가 중국에서 마지막 편집을 해서 다시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걸 출력하시고 저희 어머니를 시키셔서 어머니가 문방구 가서 복사하시고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 가족이 전 세계에 흩어 있을 동안에도 가족신문은 죽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가족이고 대단한 아버지십니다. 이는 사실 엄청난 에너지의 축적이고 또 시간의 소요입니다. 저에게 이런 28년 동안의 가족신문의 발행은 크게 3가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매달 무언가를 써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가운데 저에게는 글로 무엇을 표현해야 된다는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와 동생 모두 지금은 글쓰기로 승부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원고 마감 시간을 지키는 것이 몸에 배었습니다. 이게 사실 어릴 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에 들어온 이후로는 단 한 차례도 레포트 마감 시간을 어겨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신문의 덕택이죠. 세 번째는 가정의 소소한 이야기들의 의미를 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만의 정체성이 확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실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데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저의 가치관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크게 2가지 가치관을 소중하게 생각한 것인데요. 저는 늘 성장하고 싶어하고 사실 저는 늘 변덕스럽지만 저의 변화는 그래서 저는 조용한 혁명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작은 핵가정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대화, 편집, 기능의 분담, 이런 것들은 오늘날 가정의 해체요, 대화의 단절이라고 하는 현대의 흐름 가운데서 더욱더 소중한 가치로 저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희 가족신문 117호요. 1994년 1월호에 실린 커버 스토리입니다. 당시 1994년은 세계 가족의 해였거든요.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회의 심장부에 가장 작은 민주주의 공동체를 만들자. 이것이 유엔이 제정한 당시의 표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로는 가족, 변화하는 세계 속의 인적 자원, 그리고 그 책임입니다. 정말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커져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만약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려고 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순간 가족신문은 바로 망하는 겁니다. 아주 제한된 독자이지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그 관계를 유지할 때 가족신문의 핵심 포인트는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오래 지속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1번, 2번 시도하는 것, 혹은 1년, 2년 하다가 마무는 것, 이것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래 지속하는 끈기를 통해 체득하는 자신감과 펀치력은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입니다. 저는 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도 시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6개월, 1년, 2년, 아니 10년이 지속되어서 장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이 사회에 큰 울림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며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1993년 8월에 세상을 떠난 한 그저 평범한 노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매체도 이분의 죽음을 보도하지 않았고 이분이 세상에 남긴 영향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 하나의 매체는 바로 저희 가족신문이고 이분은 저희 할아버지십니다. 저는 가족신문에서 할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편집하고 기사를 쓰면서 문득 우리 할아버지의 정신은 무엇일까?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에게 혹시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아는 게 있다면 좀 글을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상시에 글을 부탁하면 그렇게 글쓰기를 꺼려하던 친척들이 글을 보내주기 시작한 것이고 뭔가 할아버지에 대한 공통의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 쌓여진 글이 바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라고 하는 책자로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삶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일은 이 땅의 메이저 신문사나 방송국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각 가정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론의 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족신문이 이러한 최적의 장소와 공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나누고 보존하는 이 조용한 혁명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